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요즘에는 다가구에 가서 수리할 일이 별로 없어서 수리 영상보다는 정보를 전달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오늘도 구독자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가구 세금에 관한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세금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요. 세금 콘텐츠를 다루면 세금 관련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저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자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직장인인데 세금 때문에 1주택 유지 중인데요. 지금 다가구는 올 월세 대출 20% 정도인데 다가구 하나 더 사는 게 득인지 아닌지 1주택자와 다주택 이득 손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자님은 다가구를 소유하고 계신데 올 월세에 대출 20%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시죠? 아주 우량한 다가구입니다. 현재 직장인이시고요. 다가구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하고 계신데요. 다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어떨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라 함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다가구 한 채만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 더 추가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되어서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쉽게 알겠는데 질문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합산된 소득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어서 근로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 금액에 대해 14%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참고하시고요.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24%에서 35%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근로소득에서 적용받고 있는 24%에서 35%의 세율을 주택임대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분리과세로 했을 때 14%라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종합과세 시 세율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같은 임대료를 받아도 이렇게 사람마다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서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선한니치님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딱 밝히긴 곤란하지만 저희 집은 38%의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 자랑으로 드릴까봐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직장인치고는 고소득자라서 다가구를 사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매수 전에는 세금을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천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있었거든요. 종합소득세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마시고 실속을 따져보세요. 세금을 다 내고 남는 것이 나의 실질 소득입니다. 제가 항상 다가구는 1가구 1주택이 최선이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다가구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좀 더 월세 소득을 늘리고 싶은데 다주택과 근로소득이 되면 임대소득세의 누진까지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선한니치님이 세금 부분은 어떻게 절세하는지 궁금해요. 처음 질문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이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현재 1가구 1주택인 걸로 이해되는데요. 다주택 플러스 근로소득으로 갈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절대 반대고요. 이유는 세금을 내고 나면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절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다가구 취득 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유자 숫자만큼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동 명의의 주택은 주택 전체의 수익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각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서 안분을 합니다. 이 손익 분배 비율은요, 본인이 정해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50대 50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에서 5천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각각 2,500만 원씩이 개인별 수익 금액입니다. 한 명의 수입으로 다 잡히는 것보다는 많이 유리해지죠. 종합소득세는 전체 수익금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즉 이익금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체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를 하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고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운영 시에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간편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 전인 경우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공부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매수를 해야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시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챙긴다고 챙겼지만 매수 후에 당해보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구를 운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업도 오랜 시간 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을 운영했다고 해도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갇혀 있으면 경력을 20년간 쌓아온 게 아니라 1년의 경력을 20번 반복한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을 운영하신다고 해도 열린 사고와 배우려는 자세로 철저히 해나가면 오랜 시간 운영한 사람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더 개선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운영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송정 10% 커피 왔어요. 여기 제가 그동안 정립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 12... 네. 수고하세요. 10% 커피 자체 홍보대사,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홍보대사. 커피가요, 부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전국에 많아요. 여기 본사가 부산에 있는 거지 엄청나게 지점을 확장했더라고요. 제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잘 될 줄 알았어. 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 유일하게 더 자랑할 수 있는 건 집에서 5분 거리에 바다 있다는 거. 뜬금없이 이유 없이 송정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좀 쐬고 싶어서요.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근황 어떠세요? 저는 임대주택 요즘에 수리할 게 없어서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12월 달에 그 예정된 수리가 2건이나 있어요. 퇴실이 2개 있거든요. 일단 하나는 이제 만기가 되는, 정상적인 만기 되는 사람인데, 그분은 뭐 만기 3달 전에 이제 만기 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한 건은 왜 나가게 됐냐 하면은, 나간다고 했다가 또 있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간다고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마음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잡았죠. 안 잡았고, 뭐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가신다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신다고 했거든요. 뭐 나간다 있겠다 계속 여러 번 번복을 하시는 분을 막 잡고 있으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2월에 다 몰려 있어요. 그 2개가. 그래서 이제 방 퇴실하면 아시죠? 임대인들 피곤한 거. 가서 제가 이제 청소는 그 직접은 웬만하면 안 할 생각인데 방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해야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물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살기 팍팍해지네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또 잘 살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막 부자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쁜 감정,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거 한 감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더더욱 즐겁게, 작은 일도 즐겁게 생각하고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웃을 일보다는 걱정할 일? 뭐 그냥 사는 게 지루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조금 즐거운 일을 찾으시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